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시기입니다. 어떤 문들은 닫히고 작은 불편함들이 생겨나며 특정한 우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번영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사실은 당신 삶의 무대 뒤에서 이미 재정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전환을 경험하기 전에 같은 패턴을 관찰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일이 이미 끝난 뒤에야 그 신호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는 3가지 신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왜 오히려 풍요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변화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거의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이 좋은 소식이나 분명한 기회 혹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돈과 함께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변화는 대개 훨씬 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어떤 난관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까? 길이 더 복잡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가고 있다고 결론 내린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오래된 현실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 전환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오래된 구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약간의 불안정을 느끼며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실패의 경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 삶의 무대 뒤에서 더 큰 무언가가 이미 재정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사실 거의 모든 중요한 변화는 흔적을 남깁니다. 미묘한 신호들입니다. 주의가 분산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호들보다 먼저 나타나는 특정한 신호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운으로 착각하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자신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 과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그 첫 번째 신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그 신호를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를 앞둔 사람들은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관찰하는 대신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의심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준비의 과정을 고통의 경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새벽길을 걷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서 빛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어둡기 때문에 그는 그 빛을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는 그 빛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첫 신호들이 나타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불편함도 위협으로 해석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연도 실패처럼 보입니다. 어떤 변화도 상실처럼 보입니다. 어떤 불확실성도 실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른 사건들을 보며 즉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준비 과정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끝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시작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신호에 저항하는 사람은 오래된 현실에 머물게 됩니다.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과정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호가 불운으로 오해받는 데에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답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겪고 싶어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첫 번째 신호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곤 합니다. 짜증, 혼란, 때로는 걱정까지.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손실, 잊고 있던 청구서, 사라진 물건, 다시 나타난 오래된 약속들, 또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삶의 영역을 정리하도록 만드는 상황들로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귀찮은 일들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항상 재정비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앞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가구는 치워져야 합니다. 망가진 것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는 이 논리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작은 재정적 불편함이 생기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즉각적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가 조정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들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갈 수 없는 습관, 미해결 과제 또는 패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몇 초 동안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을 기꺼이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나는 것은 다가오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를 통해 전자책을 침묵의 부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면 기회가 가까이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재정적 순환에 갇혀 있는 이유가 되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는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나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인생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믿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를 데이비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그는 큰 감정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잊고 있던 지출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청구서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속성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결핍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사건들을 볼수록 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수록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떠나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각 상황을 벌로 해석하는 대신 재정비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의무들을 처리했습니다. 자원을 조용히 소모시키던 습관들을 없앴습니다. 조금씩 혼란스러운 느낌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욕구도 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으로도 아니었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삶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전에 그가 공간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데이비드는 그 과정이 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독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 자신의 인식마저 의심하게 되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숫자, 그리고 또 다른 숫자, 그리고 또 다른 숫자.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 번 시계를 보는데 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1, 1, 22, 22, 03, 33 혹은 영수증, 차량 번호판, 메시지, 문서 또는 무작위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숫자 조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무시합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빈도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동시성에는 흥미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 조종 상태를 멈추게 만듭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산만함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정렬의 신호로 여깁니다. 숫자에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의식의 표지판처럼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작은 알림인 것입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도 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대화,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 항상 눈앞에 있었지만 놓치고 있던 가능성들. 이 신호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우는 정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한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어떤 동시성이 당신의 주의를 끌 때 몇 초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주의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까? 이 질문은 강력한 무언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숫자는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보통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확인의 신호들을 받기 시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과 그것에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립니다. 패턴을 봅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일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신호는 단지 관찰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을 깨우기 위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식이 바뀝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이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던 것이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대화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아이디어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기회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성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연속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현실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무시하던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강력한 내적 상태가 생겨납니다. 의식적인 기대감입니다. 절박한 불안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가 이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캔하면 전자책 침묵의 부의 코드말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원칙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두 신호와 다릅니다. 숫자 속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는 변화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가 더 이상 미묘한 사건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이름을 갖게 됩니다.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연락을 해옵니다. 소개가 들어옵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기회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목표와 아무 관련도 없어 보였던 사람을 통해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들이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너무 단순해서 주목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초대, 하나의 추천, 예상치 못한 대화. 하지만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만남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결코 완전히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계와 연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야가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다른 환경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길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 결과 소중한 기회들은 탐색조차 되기 전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회를 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단지 누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풍요는 가장 큰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가장 큰 열린 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영의 가장 큰 과제가 더 많이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생산하는 것, 더 많이 일하는 것. 하지만 수많은 경우 진짜 과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회를 제안할 때 얼마나 자주 첫 반응이 의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자주 그것을 거절할 이유부터 찾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열렸는데도 얼마나 자주 두려움이 신뢰보다 더 크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오래된 패턴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편이 좋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초대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혜 때문에 거절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는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번영은 단지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내적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를 통해 전자책 침묵의 부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면 수년 동안 바라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식별하는 원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같은 시기에 함께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리가 일어나고 동시성이 증가하며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각각 따로 보면 이 세 가지 신호는 평범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손실, 저기서 하나의 우연, 누군가를 통해 나타난 예상치 못한 기회. 하지만 그것들이 같은 주기 안에서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삶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리는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의식을 깨웁니다. 연결은 구체적인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은 함께 과거의 당신과 새롭게 되어가는 당신 사이에 일종의 전환의 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마법처럼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회를 더 잘 알아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기회가 나타났을 때 더 명확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놓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반복되는 사건들을 살펴보십시오. 재정비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불확실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오늘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신회 늘 깨어있고 기회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